나는 한국을 좋아해. 규칙이 있는 건 신도 있다는 뜻이라지. 권위가 다른 권위로 대체될 뿐이라면 그의 새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인경은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는 환상에 빠져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버린 것이다. 그런 것이 품위가 아닌가. 가끔씩 기분 내듯 부리는 게 아니라 끝내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눈이 온다. 눈이 와. 작가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인 작가들한테 지면을 줄 수 있는 되게 고마운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엔솔로지란 형태로 다른 작가분들이랑 엮일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작가들에게 두 번째 기회라는 게 또 각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계속 글을 써 내려가겠다는 어떤 각오의 표현일 수도 있고 출판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를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기획들이 좀 많아져서 또 다음 이제 두 번째 원고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한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독자님들께는 후킹 포인트가 없을 수도 있는 타이틀이 아닐까 싶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였기에 감사했고 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지면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막 한 발을 내디딘 상태에서 두 번째 기회가 이렇게 이제 막 신춘문예 등단하신 작가님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자님들 입장에서도 두 번째 원고를 접하신 다음에 세 번째 원고, 네 번째 원고를 읽고 싶은 작가님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기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신인 소설가들이 지면을 얻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역사로나 규모로나 훌륭한 사계절 출판사에서 좋은 기획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무척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규칙의 세계는 무속신앙 시트콤 소설이고요. 아무래도 여러 국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만큼 다양한 국기의 색깔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인펠드 시리즈의 인물들이 어떤 소설 속의 인물들로 변화된 건 아니고요. 이제 사인펠드에서 배신이라는 에피소드가 이번 소설을 쓴 어떤 모티브가 됐다고 표현하는 쪽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사인펠드의 이제 배신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크레이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배신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어떤 미신으로 인해서 이제 미신의 규칙으로 공격을 당하고 또 자신을 되게 천연덕스럽게 그런 미신으로 보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관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규칙의 세계를 만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일상적으로 지키는 규칙 같은 거는 없고요.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뭔가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자기 전에 악몽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는데 늘 효과가 좋아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인물들의 성별을 정해두긴 했는데요. 소설 내에서 그게 꼭 중요한 어떤 요소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이번에는 좀 했고 사실 제가 쓰는 소설집 중에 가끔 그렇게 성별이 모호하게 표현됐다고 들을 때가 있는데 독자분들이 각자의 관점으로 그걸 좀 해석을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런가요? 저런가요? 라고 열어두는 쪽이 저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레몬 그림을 넣었는데 일단 소설의 시작이 레몬의 문턱 밟기로 시작을 하고 소설의 말미에서는 이제 이 레몬이라는 이름이 주문으로 되면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가져온 걸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 무료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이라는 이제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17세기에 독일의 곤충들을 그리던 화가인데 그런 17세기만 해도 곤충들이 어떤 진흙에서 태어난 악마의 생물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대항하는 형태로 그 곤충의 변태 과정을 실제로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해서 그리면서 사실적으로 좀 대응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이야기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그린 그런 형태도 좋아서 이걸 쓰자 하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자기 연민이 될 것 같고요. 자기 연민에 걸맞는 색이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대학을 무대로 풀어가는 이야기여서 학과장실, 대학 교정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 학과 사무실에 고동색 책상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기 연민이 고동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한테는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칙칙해서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또 이야기는 재밌을 수도. 저는 기본적으로 문학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문학은 외로운 사람들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제도와 외로움 사이의 낙차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소설 정신 얘기하는 것 좀 너무 좀 큰 범위 갖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감정과 공감, 연민의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쓰여져야지 저는 소설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되도록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소설 정신을 제가 정의하는 소설 정신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호돌이 사진을 했는데요. 호돌이 다른 이유는 없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 없는 귀여움으로 한번 사진으로 어필해보고자 호돌이를 가져왔고요. 제가 또 호돌이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위스 로잔 올림픽 박물관에 가서 호돌이 인형도 사오고 그 5명의 작가가 각자의 관점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정말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주거든요. 좀 새로운 신의 작가들이 어떤 새로운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색깔은 산만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그 노래 있잖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노래가 사실은 저는 이 소설을 쓴 동력이었어요. 예를 들어 윤여사 같은 경우는 평생 해야 할 일만 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적당히 외면하는 식으로 그런 인물을 한번 좀 그려보고 싶었고 처음 쓸 자체부터 그 노래가 타이틀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소설의 소재를 보면 항상 우연히 마주치는 식으로 소설의 소재를 만나죠. 그러면 그 재료들을 다 놀이공원에 넣어놔요. 제가 아는 영상 번역 작가님으로부터 에로 영화 번역 장단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온 대로 조금 약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걸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에로 영화 번역의 극단적인 장점만 취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여자가 만들어졌고 여자는 이제 놀이공원에 심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로 몇 년이 좀 지났어요. 그랬다가 이거는 같이 제가 글을 쓰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자기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가족을 명함을 주더라. 근데 변호사였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자기 가족의 명함을 주는 사람과 에로 영화 번역의 극단적인 장점만 취하는 사람이 만나면 무슨 싸움이 벌어질 것인가? 이 생각에서 거의 몇 년 정도 묵혀있을 때 갑자기 이 둘을 꼭 부딪혀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윤여사를 존중하면서도 조롱하고 또 조롱하는 와중에 존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여사 같은 경우는 수연을 인정해주는 자체가 자기 인생의 일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수연을 이해하고 인경을 이해하고 새로 이사 온 여자를 이해하는 자체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걸 겪어야 되는 사람? 견딜 수가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항상 분노에 차 있고 그런데 그걸 숨겨야 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결국 모르는 채 아마도 그냥 그렇게 될 사람? 그런 분들과 그런 마음을 겪을 때마다 너무 슬프고 답답한데 좀 조롱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한 번씩은 또 있고 어떻게 같이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윤여사에 대한 저의 애증을 담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설 쓰기가 현실 도피입니다. 저는 일상이 좀 버겁거든요. 일상이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그냥 좀 더 아름다운 세계로 가고 싶은 게 그게 저한테는 소설이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정말 무슨 유니콘 꿈나라 같은 소설만 쓰겠다는 건 아니고 비극이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고 하기에 그래서 저한테는 소설이 현실 도피이고 소설 쓰는 시간만이 진짜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놀이공원의 직관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이유는 저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소설의 재료를 심는다는 놀이공원의 이미지가 정말로 그 놀이공원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이미지를 가져갔습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로는 밝은 회색을 생각을 했고요. 키워드로는 주행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세월이 직시시킨 어떤 병약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육체의 병약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병약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체의 병약이라는 거는 아무리 저항하거나 투항해도 결국에는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종류라면 정신적인 병약함은 본인이 끝끝내 투항하면은 이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철한테 씌우고 싶었던 그 분레는 병약함이었고 병철이 거기서 싸워서 이기게끔 하는 것도 그 병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겹치는 일화는 아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베트남 식당에 가서 쌀국수를 먹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계산을 할 때 현지분한테 결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딱 봐도 현지분이셨는데 이제 카드를 내밀면서 이제 결제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사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존대도 아니고 평어도 아닌 그런 외국인들이 쓰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잘 먹었어요 하면서 결제를 하고 나서 그 장면이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을 압도하는 어떤 장면을 써보고 싶다. 그게 재미있는 장면이 됐던 아니면 그 공간감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어떤 우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든 한 번쯤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녹았어요. 작품 속에서 병철이라는 인물이 운전을 하면서 긴 하루를 보내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는 병철이 운전석에서 보는 도로, 그리고 조수석에서 보는 차의 내부 이미지, 그렇게 두 장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두 번째 이미지, 차 내부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병철의 시점에서 도로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앉아서 보는 차 내부의 이미지라는 거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상상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미지를 결정했습니다. 너무 책이 일단 예쁘게 나왔고요. 이것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다. 감히 말씀드리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그리고 안에 너무 좋은 작가님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집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떤 페이지부터 펼쳐서 읽으시던지 간에 알맞는 문장, 심금을 울리는 문장 찾을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하얀 눈, 파란 바다, 그리고 잃어버린 통감자와 낡은 개종시계, 그리고 수상한 손님을 받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이미지는 파도였고요. 파도라는 것이 약해질 순 있지만 멈추지는 않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그걸 기다리거나 말거나 우리한테 도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손 쓸 새 없이 가버리는 것인데 그런 파도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파도의 속성을 이제 인간적인 환경으로 옮겨오려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나 시계라는 장치 같은 것들이 소설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인 그지만 이 소설 속의 세계가 그의 것은 아니거든요. 주인공이 무엇을 느끼고 겪든지 곱슬머리와 근육질은 다른 감각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인 그와 별개로 이 세계의 움직임을 부여하려면은 시작과 끝에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발상이었을 수 있는데요. 눈 내리는 바다가 배경이니까 눈 내리는 바다의 이미지를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마침 가까운 분이 좀 바로 좋은 이미지를 찾아주셔서 어렵지 않게 결정했습니다. 소설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소설의 독자로 남아서 함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